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렵다? 가임기 부부 4쌍 중 한 쌍이 겪는 고통.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홀로 고통을 짊어지는 일도 많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임,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더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난임에 대처하는 똑똑한 방법. 산부인과 전문의 정희조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뜨거운 7월을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핫한 소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쿨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7월부터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박수 받을 만하죠? 네. 예. 그동안 만 44세 이하였던 여성의 연령 제한을 없앴어요. 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앴고 또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지원 횟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 난소 나이가 중요한데 네. 이 난소 나이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7월 안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소식 아닙니까? 좋아진다, 반가운 좋아져. 소식이네요. 네, 그야말로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 자, 이럴 때 공개 클리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난임 극복을 도울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력을 높이실 오늘의 명의 정희조 과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정희조입니다. 예, 공클은 처음이시죠? 네, 긴장됩니다. 긴장되시는 네, 얼굴이에요? 네.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긴장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근데 이런 말이 있다는데 맞는지 한번 과장님 들어보세요. 네. 현대의학에 불임은 없다. 난임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의학에 불임은 없고 난임만 있다. 근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주실 텐데, 자, 오늘 그 각오부터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난임은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가 있어서만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오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부부들을 위해서 네. 제가 궁금하지만 속 네. 시원히 물어보지 못한 네.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럼요. 결혼했습니다. 미혼이신 줄 알았어요. 예? 미혼이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혹시 저희 아기는 7살이고요. 아들입니다. 크네요. 네. 예, 잘 큽니까? 엄청 별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의시고 또 네. 아이 출산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훨씬 더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가 매년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난임은 임신이 조금 어려울 뿐 임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공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자가 문제?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부부. 언제부턴가 이들에게 원래 행사가 된 일이 있었으니 과연 이번에는 성공? 또 안 된대 또. 아니 남들도 아는 임시 왜 당신만 못하는 건데? 그게 왜 내 잘못인데? 그럼 그게 내 잘못이가? 나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한데. 같이 들어가자.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지. 못 보낼 만하노. 난 문제 없다. 그리고 임신 안 되는 건 10중 8구 여자 탓이지. 먼저 가서 검사 받고 온나? 임신 안 되는 게 여자 때문이라고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아이를 갖고 싶은 거는 뭐 부디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고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부 다의 문제도 또 아닐 거예요. 자, 여튼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걱정이 더 커지겠죠. 네. 자, 근데 가임 부부의 15% 이상이 난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매년 난임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는데 과장님 네.
난임이라는 거 이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난임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한 남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네. 정상적으로 네. 성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네. 보통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이제 부부 생활을 했을 네. 때 6개월 안에 50%가 임신이 되고 이제 1년 안에 90%가 네. 임신이 되는데 이 네. 기간 안에 네. 특별한 원인 없이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네.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35세 네. 이상에서는 6개월 안에 이제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6개월이면 50% 정도는 임신을 하고 네. 1년 안에 성공을 하는데 네. 그게 안 된다. 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쯤 좀 다른 아닌가 원인이 있지 한번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네네. 되겠네요. 예. 그 왜 막장 드라마 보잖아요. 그럼 네. 꼭 안 빠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 뭐가요? 애를 못 낳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고 있어. 제가 들어와서 대가 끊기겠느니 뭐 애가 없어서 친척 들어와서 날리고 그러면 막 울고 막 열불이 나가 그냥. 왜 여자들한테만 그래요? 왜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면 난임이 꼭 여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남자한테도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뭐 보고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 남성에서 단독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도 한 40%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 부부가 모두 같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면 검사를 했는데도 두 부부에게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또 임신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남자의 난임의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보통 남성 원인의 대부분은 정자의 소견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정자의 소견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자의 수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자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모두 임신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사정액 속에 정자가 아예 없는 무정자증의 그런 게 경우들도 있습니까? 꽤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 정자는 있는데 이제 사정액이 나오지 않는 뭐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급격하게 정자 수가 줄고 정자의 이렇게 모양이 안 좋고 약하고 이런 것은 한 2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인을 이제 뚜렷하게 찾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이제 정액, 소견에 이상이 있는 거는 생활 습관과 조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증가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비만도 많고 또 술, 담배를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경도에 정자 소견이 이상한 경우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일이 없어요. 저희들은 이제 본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보이지. 우리가 의과대학 보여요,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네, 때는 네, 네. 정자를 현미경 보면 아, 정말 네. 올챙이처럼 네네네. 정말 활발하게 다 움직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자녀 애들이 현대인은 좀 게을러졌어요? 굉장히 조금 게을러지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네. 그래서 난임이 훨씬 많아진 거지. 충분히 이제 임신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녀석들이 문제네, 그 녀석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을 생리 주기로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가 좀 규칙적이다 그러면 뭐 임신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건 아닌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배란기를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성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란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한 30-40%를 이루고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생리가 불규칙해서 배란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생리를 꼬박꼬박 한다고 해도 배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임신이 오랜 기간 되지 않았다 하면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수정되고 그 배아가 이동하는 통로인
난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40%를 이루고 있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수치죠. 네. 그래서 나팔관 검사도 반드시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 기형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의 유착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 모두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보는 것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네. 요즘에 왜 스키니진 많이 입잖아요. 아, 네. 뭐 그런 걸 많이 입으면 임신이 안 된다더라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궁금해요. 남성에서 실제로 스키니진을 입었을 때 정자 소견에 이상을 준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아, 스키니진 그래요? 쫙 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남자분이 많지가 않지 않나? 요새는 예. 패션에 관심이 있는 남성분들도 많고 네네. 옷을 잘 입는 남성분들이 많죠. 네네네. 그래서 타이트한 속옷을 입는다든지 네. 타이트한 바지, 스키니진을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우리가 이제 남성에서 고환이라고 하면은 네. 정자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만드는 것도 거기서 만듭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환은 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 체온보다 평소에 낮게 유지를 하고 체온보다 있는데, 낮게. 네,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꽉 끼는 바지를 입는다든지 타이트한 속옷을 입으면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서 네. 실제로 정액의 소견에 그러니까 운동성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그럼 있습니다. 뭘 입어야 돼요? 그래서 넓은 바지라든지 한계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일바지. 그래 집에 있을 때는 다 벗고 있는 게 낫습니까? 뭐 트렁크 팬티 아, 있으니까 트렁크나. 조금 네. 여유가 있는 그런 오. 거를 착용하는 게 임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경우에 그러네. 잠복 고환 네네네. 같은 게 오래 있으면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증자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빨리 수술해서 꺼내주든지 네. 안 그러면 호르몬 맞아요. 주사를 맞아서 빨리 네. 빼주든지 박사님 그렇게 고환도 잠복을 해요? 잠복을 있어요. 딱 있어요. 숨어가지고 여자랑 배 안에 네, 잠복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저 근데 주변에 보면은 요즘 아이들 뭐 하나 이상 잘 안 낳는 분위기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애들 둘 정도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첫 애는 잘 낳았는데 둘째 안 생겨가지고 막 그 힘들었던 그렇죠. 그런 네. 친구들 제 주위에 서울이 실제 있었어요. 많죠.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가 큰 애가 둘째를 키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에 꽤 많이 찾아볼 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차성 난임이라고 하고요. 2차성 난임이라고 하면 첫째는 이제 임신을 한 병력이 있는데 현재 지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이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2차성 난임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마도 이 첫째와의 텀이 네. 길어지는 것이 이제 주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도 되고 둘째를 가져볼까 생각하면 이미 나이가 30대 후반, 40대에 들어서는 게 이제 네. 문제가 될 것이에요. 보통 이 나이 때는 이제 네. 35세가 지나면서 네. 난자의 기능이 난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또 배아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낳아야 됩니다. 첫째, 둘째를 빨리 낳아야 됩니다. 예. 진실과 오해, OX 퀴즈! 연습 좀 하세요. 좀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고 물개 박사. OX 퀴즈! 이 정도 나아요. 편견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은 게 난임인데 가뜩이나 힘든 부부의 마음을 더 멍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 가지 속설설설설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더라, 뭘 해봐라, 뭐 집이 남양이니 북양이니부터 해가지고 구술을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X 퀴즈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클러들은 얼마나 많은 이 OX 퀴즈를 맞히면서 속설로부터 안전한지를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OX 퀴즈. 생리만 규칙적으로 하면 나이가 많아도 임신이 가능하다. 이거 진짜 이건 여자들이 진짜 뻔했다. 해야지. 생리만 규칙적으로 네. 하면 나이가 많아도 임신이 가능하다. 나이가 얼마큼 맞다, 많아요? 틀리다. OX 하나, 둘, 셋. 세 분 다 O. 나이가 많아도 생리만
뭐 간을 지난주에 아, 제가 다 했어요. 틀렸는데 네. 이번 주에 좀 맞춰보고. 과장님, 자 네. OX판 드시고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어머 왜요? 나이하고 생리가 그 잘 생이 되면 되는 거 끝난다고 아닙니까? 그랬는데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네. 난소 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예. 난소 기능이 떨어져도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실제로는 폐경기까지 난소 기능이 떨어져야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면 주기가 길어지고 좀 생리를 안 하게 되는 이런 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난소 기능은 어쨌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네. 폐암 및 염색체라든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되지 않고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산이나 기형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나이가 젊을 때 시도를 하는 것이 네. 임신을 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나이가 젊을 때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의학적으로는 35세를 기점으로 보고 네. 만 35세 이상이면 난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세까지 둘까지 낳아야 되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가능하면 네. 이제 이른 네. 시기에 이제 임신 시도를 하면 아무래도 네. 좋겠죠. 저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장님 얘기 듣다가 사 고기가 일로 가잖아, 자연스럽게. 준희 씨, 준희 아나운서 네. 파이팅! 그러니까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공클은 준희 아나운서를 응원합니다. 애국자 돼야 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퀴즈. 세 분 다 틀리셨어요. 네. 이럴 수 없다. 좀 맞춰주세요. 이것도 젊었을 때 피임약을 복용하면 나중에 임신이 안 된다. 요거는 자, 이건 알겠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XX. OX가 갈려졌고요. 자, 약간 이게 헷갈리긴 하는데. 된다. 된다. 자, 과장님. 네.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X. 정답은 X. 오, X네. 예. 피임약의 복용이 임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네. 피임약은 단순히 임신을 네. 막기 위해서만이 네.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네. 하는 의학적인 이유로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예.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끊으면 생리가 돌아오고 네. 임신을 하는 데는 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른들은 왜 니네 왜 처음에 활동한다고 그 피임약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임신 안 된다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바른 말씀은 아니실 수 있네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이제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젊었을 때 상의 없이 잘못된 피임약을 복용했다든지 상의 아니면 없이 잘못된 피임약이 어떤 겁니까? 본인한테 맞지 않는 아. 그런 사후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임을 하지 않아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게 유산을 한 경우가 이제 반복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향후 임신을 원할 때 오히려 자궁 내막이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올바른 피임약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어떡하지? 자. 정준이 아나운서. 아니 저는 이런 곡을 둘 다 틀렸네. 자, 세 번째 꼭 맞춰보시길 네. 바랍니다. 자, 야, 이거 오늘 문제를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헛갈리게 내놨지? 시험관 시술을 하면 무조건 쌍둥이가 생긴다. 보통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 맞느냐 틀리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세 분 다 X. 왜냐면 이거는 네. 무조건. 무조건이니까. 쉬웠어, 문제가.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질문을? 아니, 농담이고.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둘, 셋. 정답은 X. X.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쌍둥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신 시술을 하게 되면은 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 쌍둥이가 생길 확률은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네.
우리가 시험관을 시술을 할 때에는 적당한 난자의 개수가 필요하고 이 적당한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는데 이때 보통 배아를 2개 내지는 3개까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 착상이 되면 쌍둥이가 되는 것이고 네. 이제 3개가 다 착상이 되면 이제 새쌍둥이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네. 근데 쌍둥이는 어찌됐건 산모나 이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이식을 하는 배아의 개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개로? 나이에 따라 다른데 네. 35세 미만에서는 이제 3일 배양 2개까지, 네.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3일 배양 한 거를 3개까지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4번째 문제 갑니다. 난자 채취 시술을 받으면 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전 이 질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X. 자, 과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 예, 예. 성적이 좋아졌어요. 성적이 지금. 좋아요. 신민 씨 잘하고 계신데. 예. 모두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난자는 채취를 여러 번 하더라도 난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난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우리가 배란이 된다라고 할 때는 생리를 시작할 때 여러 개의 난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그 중에 선택된 난자만 성숙이 되어서 난소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나머지 난포들은 다 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이제 과배란 유도를 하면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퇴화되는 난포들을 호르몬을 네. 공급하여-가지고 이제 성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난자 채취를 여러 번 했다고 하여-가지고 난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조기 폐경이 일찍 온다든지 이런 말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잘 끝까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좀 마시세요. 예, 방송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5번째 문제.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하면 유방암에 걸린다더라. 야, 이거, 야, 이건 진짜 이건 뭐 여러분 찍으셔야 되겠는데 그렇네요.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연필 X. 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안 걸렸으면 좋겠다. 네. X. 일단 뭐 세 분 다 답이 통했습니다. 정답은 X. X. 예, 안 걸렸으면 좋겠네. 정의가 승리했네, 정의가. 예, 예. 이거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이 주사제가 다 호르몬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연구된 보고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 호르몬 배란 유도제의 사용이 여성암이죠.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네.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속설 알쏭달쏭 퀴즈 잘 풀고 계시고요. 네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기형정자가 많으면 기형아를 낳는다. 야, 이거 어렵다. 네, 어려워요. 기형정자가 많으면 그러면 기형아의 원인이 기형정자냐 뭐 이런 네, 얘기로 네. 용어로 풀 네.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끝까지 맞춰야지. O, X, O. 아무래도 많으면 많으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과장님의 묘한 맞는다. 묘한 표정이 잠시 좀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요. 네. 정답 뭡니까, 과장님? 정답은 X. 정답은 X. 오, X군요. 예. 뭐야 요새. 네. 이 질문도 제가 이제 남성 환자들 분에게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형 정자라는 것은 정자의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뜻하는 거고 네. 모양이 이상하면 이는 수정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거지 기형아를 낳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형정자가 많으면은 임신이 안 될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임신이 됐다고 하여서 네. 이제 기형아를 반드시 출산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찝찝했어. 네. 조금 애매한 질문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잘못된 속설을 저희가 제대로 풀어봤으니까요.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가입력을 높이는 방법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아이를 향한 마라톤. 뭐라고? 애를 넷이나 낳았다고? 그 방법이 뭔데? 내 좀 알려줘. 이번에도 실패로 끝난 임신 계획.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장어, 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준비됐나? 됐다. 해보자. 식성, 취향, 식욕 따윈 상관없나니 임신만 된다면 좋든 싫든 먹고 볼 일. 쉴 때도 씻을 때도 언제나 1순위는 임신. 우리 이러지 말고 병원에 한번 가볼까? 그래, 그게 낫겠다. 숱한 실패와 민간요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검사를 받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화면 보면서 실소라 그럴까요? 좀 약간 웃지 못할 이런 내용 보면서 야, 참 옛날에 정말 그랬지라는 것도 있었고 애 안 생기면 예전에 정말 뭐 백일기도 어머니도 제일 먼저 갔잖아요. 맞아요. 갈 때 예. 처음에 어머니만 가실 때가 안 되면 너도 같이 오너라 이래가지고 백일기도 하면 애가 생기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여튼 그러다가 제 주위에는 부적 써주고 하는 데도 있고 절박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자 그런데 요즘은 난임에 대비해서 미리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산부인과 이제 근처에 산부인과 가서 난임 검사만 받으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산부인과에 가서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해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질 초음파를 봐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피 검사를 하면 임신에 필요한 항체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난임의 원인은 너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빨리 임신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난임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난임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난소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음파를 봐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항뮬러간 호르몬이라고 해서 AMH라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피 검사를 간단히 네. 해서 내 난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검사를 여러 가지 해서 찾았다 원인을. 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쉬운 네네. 일이죠. 이제 우리가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면은 크게 인공 수정하고 시험관 시술이 있는데요. 인공 수정은 이제 배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자의 경도 정도의 네. 약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 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의 배란일에 맞춰서 남성의 이제 정액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여성의 자궁 내막 안으로 넣어주는 시술이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아프지 않고 또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시험관 시술은 여성의 나팔관에서 일어나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을 밖에서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과배란 유도를 하여서 난자를 채취하고 당일날
이제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보통 2일에서 5일 정도 배양을 시키고 이제 잘 자란 배아를 선택해서 다시 여성의 자궁 내막 안에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여성에서 나팔관이 양쪽으로 다 막혀 있는 경우라든지 원인 불명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남성에서 심한 정액 소견이 이상이 보이는 경우, 아니면 인공 수정을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하시는 일이 생명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거 진짜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쉽게 성공을 하면 좋을 텐데 그쵸, 맞아요. 주변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언니들 보면 병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을 잘하면 좋은데 이게 좀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두 시술의 성공률을 사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성의 난소의 상태, 난소의 기능, 그다음에 자궁의 상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성공률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인공 수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기당 10에서 한 15%, 이제 한 주기당 10에서 한 15% 정도 성공률을 네.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 그 정도에서는 임신의 기쁨을 누리지만 네. 또 한 번 했을 때 80%에서는 실망감을 느끼게 네. 되는 네. 시험관 시술은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보통 35세 미만에서는 35에서 40% 정도 음. 성공을 보이고 네. 35세 이상에서는 30%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좀 힘이 들 뿐더러 경제적으로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저희가 오프닝 여는 말에 정부 지원이 좀 확대된다. 네네. 시술 횟수도 좀 이렇게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네.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지는 꽤 됐고요. 네. 이제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추가로 확대된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는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신선 배아를 시행을 하면 4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3회가 추가돼서 7회까지 네.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냉동 배아이 같은 경우에도 3회에서 5회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 수정도 이제 3회까지 기존에 보험이 되었다면 지금 5회까지 보험이 되고요. 네. 횟수가 늘고 나이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람들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치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부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임신은 그래, 안 맞아. 되고. 예. 그러니까 더 의욕만 이제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걱정을 하는 게 이거를 자연 그냥 임신을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냥 시술하러 가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경우 이제 부부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싶긴 한데 기다리자니 너무 긴 것 같고 하는데 실제로 부부가 이제 모두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원인 불명의 경우도 10%에서 최대 30%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배아의 어떤 질적인 문제라든지 착상 과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쪽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기다릴 거냐? 그런 것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성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자연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자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서둘러서 받아야 될 것이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서둘러서 받아야 될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부부의 나이라든지 뭐 난임 기간, 그다음에 난소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부부에게 맞는 임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난임 부부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난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께 할 게 많을 어, 텐데. 함께 네. 할 게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난임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의학적인 원인 때문에 임신 시도를 중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심적인 문제라든지 여성분의 이제 스트레스로 임신 시도를 중단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외래로 오셔가지고 남편이 이제 도와주질 않는 스트레스는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부가 함께 오면은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비록 이제 한두 번에 걸쳐서 되지 않다더라도 결국은 노력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사실은. 네. 근데 남자분들이 산부인과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야? 되게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괜히 왜 나한테 막 하느냐 뭐 이럴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부부가 함께 풀어야지 가능한 그런 문제이고 그 문제를 푸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난임을 없앱시다. 네. 이 순서 많이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우리 정의조 과장께서 그동안 난임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노력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처방전을 갖고 왔는데요. 아. 바로 이 안에 담아왔습니다. 오늘의 명의가 내린 황금 처방전. 과연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 알아요. 궁금해요. 안다. 네, 알아요. 수빈 씨 뭐예요? 대게. 대게가 왜? 남자들한테 대게가 그렇게 좋대. 그래요? 예. 장어 아니에요? 장어? 대게, 네. 홍어, 그다음에 빨간 토마토, 돼지고기. 내가 다 부추는 찾아봤어요. 또 부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인터넷에 나와요. 대게가 있을 것이다. 강 박사님 뭐가 있을 것 그냥 같습니다. 부추로 생각하는데. 부추 좋죠. 네. 부추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고추전. 정준희 아나운서는 예. 저는 의외로 엉뚱하긴 한데요. 네. 돌. 만지면 애기 생기는 돌. 제주도 돌 한 방. 코 만지면 아들이고, 코 만지면 머리 만지면 딸이고 이런 거. 거 있어. 여기 귀여워. 경남 어디 가면은 그 만지면 애 생기는 거 있어. 야 그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오. 맞아요? 정준이 아나운서가 돌이에요? 설마. 정말 깜짝 공개 놀랐습니다. 방송인데. 과연 이 황금 처방전에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 대게.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 부추가 크네. 뭡니까 이게? 브로콜리. 아니 과장님 브로콜리를 갖고 오셨어요? 네. 예. 브로콜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타임즈에서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안에 슈퍼푸드. 네,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난소 기능을 좋게 네. 한다든지 어떤 착상을 개선시키는 어떤 예. 특별한 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대신 이제 브로콜리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이 엽산은 혈액이나 세포를 구성하는 영양분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는 유일하게 알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전부터 이제 엽산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따라서 이제 브로콜리도 도움이 될 거고 이 브로콜리 안에는 엽산뿐만 아니라 네. 또 비타민이라든지 코엔자임 Q10 네. 이런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은 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좋은 네.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로콜리가 원래 이렇게 컸어요? 아니, 저는 다듬어야 돼요. 예. 그렇구나. 저는 이걸 부캐네, 까놓은 부캐. 것만 먹어봐가지고 원래 이렇게 커요? 이게? 원래 그래요. 그렇죠. 저도 즐겨 먹거든요. 아 그럼 되게 크네 이게.
근데 보통은 이거를 데쳐가지고 저도 이렇게 데쳐서 고추장에 좋아. 먹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브로콜리를 뭐 몇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좀 좋은가요? 매 끼니 챙겨서 먹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흐르는 물에 잘 씻어가지고 먹는 방법이 좋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좋은 게 이제 데쳐서 열을 가해도 그 영양소가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데쳐가지고 이제 야채 섞어서 뭐 몇 끼니 하루 한 끼 반찬 정도로 해서 먹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브로콜리가 좋다는 거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그런데 궁금한 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아하. 피해야 되는 음식. 그것도 네. 속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속설이 엄청 많지. 많은데 이제 가장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제 생각에는 인공 조미료가 좀 가미된 음식들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그거 같습니다. 빼면 맛 별로 없던데요. 그렇죠. 맛이 확 달라지던데 그 빼니까. 네. 네, 인공 조미료는 그 인간의 이제 생식 세포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괜찮겠지 먹다 보면은 이제 많이 쌓여서 임신을 하는데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신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려면은 조금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기 한차도 솔직히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마음 같아서야 막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 그냥 축구 선수 그냥 단체로 만들 만큼 낳고도 싶고. 근데 좋죠? 사실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지, 애를 언제 낳을 건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그리고 좀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그래서 혹시 일찌감치 젊고 건강할 때 여자는 난자, 남자는 정자를 보관했다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저기 은행에 놔둔 것처럼 그럴 맞아. 수 있나요? 요즘 그거 있던데. 네. 있습니다. 오, 네, 네. 말씀하신 아마 생각 때문에 이 기술이 발달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정자 또는 난자도 우리가 젊었을 때 모아서 보관을 해놓을 수도 있고 또 둘이를 수정시킨 배아도 동결해서 보관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난자 동결을 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조금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항암 치료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식 세포 동결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달을 해서 정자 또는 난자를 보관하는 동결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정말 이제 과학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은 이제 남자건 여자건 아까 서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녀가. 그럼 오늘 당장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는 자신 있게 운동이라고 말씀을 운동.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임신을 하는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임신을 유지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고요. 네. 체중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체중이 오히려 너무 적은 것도 가입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운동이 이제 필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임 시술을 지속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스트레스가 네. 이제 문제인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이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매일 30분 정도 뭐 일주일에 4-5차례 이제 걷는 운동만 해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오늘 당장 이제 남편분과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난임인 분들은 여행 가면은 그렇게 또 네. 아기가 잘 생긴대요. 아, 그것도 편해서. 맞아. 정말 좋은 팁이다. 여행을 추천을. 예. 오. 자, 이렇게 난임에 대해서 사실 난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유 어떡해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걱정을 한번 떨쳐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난임의 원인도 다양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빠른 임신을 하는 길이겠습니다. 난임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소중한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므로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세 분 함께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준희 아나운서 네. 특히 좀 유심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기도 하고 일단 35번에 빨리 이렇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일단 난임이라고 하면 불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오해를 조금 푸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사님은요? 아니 그 보험공단에서 조금 이렇게 인공 수정이라든지 체외 수정을 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저출산 너무 네, 심각한데 네, 네, 네.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민 씨는?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불임이든 난임이든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데 네. 진짜 시집 일찍들 가서 아기들 네, 좀 네. 많이 낳으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선민 씨.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임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우리에게는 그냥 뭐 어떤 식의 무게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 가족도 그럼요.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하지만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사회 분위기가 많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부,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열심히 힘을 맞대가지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난임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난임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정희정 원장님 고맙습니다.